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 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챕터 6 한론소화약제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론소화약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얘가 지난번에 시험이 나왔어요. 올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걸로 인정이 됐죠? 맞죠, 여러분들? 학생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했죠. 왜 예전에도 나오던 문제인데 갑자기 이걸 또 전항 답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얘가 아니래. 시험 범위가 아니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때 당시에도 뭐 받아들였었던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낼까요? 그러면 출제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고요. 그럼 얘를 왜 출제 범위에서 뺐을까요? 소방청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뺐을까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니까요. 그죠? 맞습니까? 더 이상 사용 안 하니까 굳이 한론소화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 이유가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우리 했었는데, 기초 시간이나 이럴 때. 그렇지. 예. 맞나요? 어서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자, 첫 번째,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할로겐족 원소인 불소, 염소, 브롬을 불소, 염소, 브롬을 탄화수소 계열인 메탄, 에탄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와 같이 치환을 시켜서 만들어진 소화약제다. 이들의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성질은 메탄이나 에탄과는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메탄에 있는 걸 끌고 와서 같이 이제 치환을 시켰다라는 게 결국 그냥 결합을 시켰다. 결합을 시키면서 얘네들이 이제 바뀌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원자들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수소 원자와 합쳤지만, 치환을 시켰지만, 얘네와 같은 애들은 아니라고요. 메탄, 에탄과 할론 소화약제는 완전 다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얘는 소화약제고, 할론은 그죠? 메탄이나 에탄은 소화약제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맞죠? 여러분들 가연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가보면 2번 소화약제 종류 및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게 뭐냐면, 할론 소화약제의 종류 정도는 보시자고. 뭐요? 종류. 그러니까 할론 소화약제에 어떤 게 있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1301, 2402, 1211이 있대요. 근데 이 중에 실제적으로 쓰이는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었다고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얘가 소화력이 정말 좋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떨어져요. 다른 애들은 독성이 너무 세서 이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만? 1301만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분자식 정도는 그냥 보고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CFCB. 그래서 탄소, 불소, 염소, 브롬 요런 애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냐면 1301이면 숫자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CF3의 BR. 2402는 분자식 밑에다가 숫자만 써주시면 된다고요. 1211 마찬가지. 1211 숫자만 써주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뭐 분자량 구하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원자량을 문제에서 줘요. 탄소 원자량을 주고, 불소 원자량을 주고, 염소 원자량을 주고, 브롬 원자량을 보통 주기 때문에 문제로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가 원래 12 정도 됐었잖아요. 탄소가 원자량이요. 그죠? 불소는 여러분들 한 19
됐습니까? 그리고 요 브롬 있죠? 브롬이 한 80 정도?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를 때,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염소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한번 봅시다. 요게 책마다 이제 소수점이 조금 다른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35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35? 요 정도 적어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나중에 요거 원자량 구하는 게 나온다고요. 분자량. CF3BR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C2F4의 요 BR2라던가 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죠? 대표적인 건 얘가 149 정도 나와요. 해보면. 그럼 얘는 공기보다 몇 배 무거운 거예요? 5배 정도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다 공기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밑으로 깔리는 거죠. 일단 하나 그 정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명명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약제별 특징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체크만 하겠습니다. 1301 분자식 상온 상압 기체 동그라미 무색 무치 비전도성 C급. 그리고 얘는 공기보다 5.14배 무겁다. 그래서 1301 분자량 제가 밑에다 표현해놨죠. 그리고 열분해 시 독성물질이 발생한대요. 불화수소라는 게 발생하지만 그래도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다른 애들에 비해 높다.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요거. 얘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오존 파괴 지수가 14로 너무 크대요. 그리고 약제 방사 시에 충분히 혼자 나갈 수 있답니다. 그죠? 혼자 나갈 수 있는데 방사 압력이 온도에 따라 약간 불균일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론에다가는 일반적으로 뭐를 많이 넣냐면 방출용 동력이 될 만한 가스를 같이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산화탄소는 방출용 동력이 될 만한 가스 뒤에서 밀어줄 만한 애가 없어도 되는데 얘는 누군가가 뒤에서 너 나가라고 밀어줘야 된대.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뭐 고온 시에는 압력이 증가하지만 저온 시에 약간 뒤에서 밀어줄 만한 가스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2402. 자, 요게 조금 특이한 게 뭐냐, 상온 상압에서 액체로 존재한대요. 여러분들 상온, 상압, 상온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20도 얘기합니다. 20도. 혹시 제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얘는 일기압 얘기하는 거예요. 액체로 존재한다. 특이하죠? 얘 혼자 액체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기체인데 얘 혼자 액체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액화할 필요가 없어요. 저장을 할 때. 그리고 9배 무겁다. 얘는 좁은 부분에서만 불을 끌 수 있대요. 국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잘 보셔야겠죠. 독성이 너무 세대요. 그러면 얘를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독성이 너무 세니까. 맞죠? 네. 자, 2402 분자량은 우리가 구했을 때 위에처럼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또 29로 나눠주면 얘가 한 9배 정도 무겁다라는 게 나오네요. 자, 1211 보겠습니다. 상온 상압 기체 동그라미 무색 무치 비전도성 5.7배 무겁다. 낮은 압력에서 액화도 쉽고 액상 저장이 가능하다. 그죠? 액화 쉽대요. 약제 방사 시에 자체 증기압이 크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가 얘를 밀어줘야 된대. 그 가스를 뭘 쓴대요? 질소를 쓴답니다. 그래서 1211의 분자량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얘를 또 29로 나눠주면 한 5.7 정도 나온답니다. 약제별 물리적 성질 비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자, 얘는 살짝 외워주시면 좋고요. 기출문제 있으니까요. 증기 비중은 뭐 너무 쉬워서. 그래서 여기 1301이 14, 1211이 2.4, 2402가 6.6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가장 큰 건 그래서 얘다. 얘 1등, 얘가 2등, 얘가 몇 등이다? 3등이다. 됐죠? 네. 자, 소화 능력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산화탄소를 1로 했을 때 1301이 몇 배래요? 한 3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훨씬 좋죠. 그냥 이 눈으로만 좀 보시면 돼요. 소화 능력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한로는 제가 봤을 때 앞에 있는 내용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
자, 소화작용 있죠. 요거는 A급 밀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요거는 아셨죠? A급 밀폐. 밀폐 시에 가능하지만 요때 사용한다. 그리고 보십시오. 할로는 무조건 얘예요. 부촉매. 그리고 질식과 냉각. 그러니까 부질냉이 제가 앞에서 깔린다 그랬죠. 할로는. 할론 소화약제 장점, 단점. 장점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거 가스들이 대부분 다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다. 그리고 부촉매가 정말 커요. 부촉매 작용이 커서 연소 억제 효과가 크고 부식성이 작다라고 나와 있고 대부분 가스계에 다 요게 들어가 있죠. 전기화재에 유효하다. 대신에 이 전기화재에 유효한 이유는 뭐예요? 비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변질 및 분해가 없대요. 그리고 변질 및 분해가 없다. 자, 단점 비싸다. 수입한다. 수입하니까 비싸겠죠. 그죠? 오존층을 파괴한다. 요게 가장 큰 단점이라 더 이상 사용 및 생산 안 한다. 열 흡수 능력이 커서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예요? 지구한테 안 좋다라는 거지. 지구를 아프게 한대요. 요즘 이 지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 환경보호하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기타 내용. 자, 전기 음성도. 요게 이제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인데 순서 정도 그냥. 요 정도 순서를 가지고 있고 요런 순서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요거 보십시오. 요거. 부촉매 효과는 요오드가 제일 크고 그리고 브롬, 염소, 불소. 근데 할론 소화약제 얘를 안 썼거든요.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애가 없었어요. 그 이유 얘가 독성 순서래. 그러니까 부촉매 효과 순서이자 독성 순서. 그럼 얘가 독성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 소화 효과에 가보면 가장 좋은 게 1301, 그 다음 2402, 1211.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십시오. 네, 이 정도만. 자, 또 중요한 게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아까 앞에서 했던 거니까 소화 효과라던가 오존 파괴 지수 이런 거 순서. 자, 근데 ALT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가스가 방사가 됐는데 그 가스가 분해가 되지 않고 대기권에 쌓여있는 기간이래요. 우리가 대기권 잔존 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ALT가 크면 좋을 게 없겠죠. 빨리 안 날아가 버리고 대기권에 계속 쌓여있는 거니까 가스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빨리 날아가 버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즉 ALT는 큰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야? 작은 게 좋은 거죠. 알고 계십시오. 대기권 잔존 연수, 대기 잔존 연수. 자, 그리고 오존 파괴 지수와 지구온난화 지수. 자, 정의 정도. 오존 파괴 지수 O, 알파벳 O죠? O. 지구온난화 지수죠? 알파벳 G. 지구온난화.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는 CFC11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다른 물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CFC11이 파괴하는 오존량, 얘가 프레온가스거든요. 그래서 프레온가스가 파괴하는 오존량을 아래다 넣어주고 그 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오존 파괴 지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물질 1kg이 파괴하는 오존량을 위에 넣었을 때 얘는 기준 물질이니까 바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야. 계속 비교 물질이. 그 비교하는 물질을 비교했을 때 ODP가 몇이 나오는지. IG는 제로래요. 1301 14, 2402 6.6, 1212 2.4. 그죠? CO2 0.0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구온난화 지수 GWP는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시키는 정도를 아래다 넣어주고 그 내가 구하고 싶은 비교 물질이 지구온난화를 시키는 정도를 또 위에다 넣어주면 아래 위에 넣어주면 지구온난화 지수인 뭐가 나온대요? GWP가 나온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ODP와 GWP에 대한 개념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게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할로는 더 이상 본인들이 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제처에서 그래, 그럼 걔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라고요. 요거. 됐나요? 그럼 이름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름이 요랬어요.
청정소화약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름을 청정이라고 지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 가스가 약간 퓨어, 약간 깨끗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얘 자체가 청정하지 않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약간 사람들이 위화감 조성, 그러니까 위화감을 좀 주려고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충분히 알리고자 얘를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근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자 보십시오.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가 섞여 있는데 비전도성이고 휘발성이 있거나 증바로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얘기한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말이 깔려 있으니까 얘는 또 어디서? C급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 이 두 가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란 보세요. 불염, 부요 이 중에 하나 이상이 들어가 있대요. 아셨죠?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한다? 자, 유기화합물이니까 이 안에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탄소. 그리고 불활성 기체는 헬레아질. 뭐라고 여러분들? 헬레아질.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요거 기출에 나왔습니다. 얘네 중에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한대요. 그래서 뭐 헬리움, 네온, 아르곤, 질소가스 중에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소화약제. 이름이 뭐라고요?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래요. 됐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두 번째 가보면 이제 소화약제 종류 및 구비 조건. 우와, 야, 이 표를 보니까 누가 봐도 머리가 아픈데 일단.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거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도데카플로로2 메틸펜탄 3 퍼플로오로부탄 하이드로클로로플로오로 카본 혼화제. 나 되게 잘 읽네. 클로로 테트라 플로오로 에탄 펜탄 플로오로 에탄 헤타 플로오로 프로판 트리프로 오로페 메탄. 아이, 틀렸다. 그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한번 도전해봤어요. 읽을 수 있나.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이걸로 나오진 않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화학식 가끔 물어보고요. 특히 요거 있죠. 요거 약제명.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약제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약제명이 H자나 F자로 시작되는 게 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예요. 이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요게 나왔어요. 얘가 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또 요런 거. 이 짧은 거 먼저 외워두십시오. 아셨죠? 짝지어서. 요 분자식 짧은 거 외워두시라고. 다른 화학식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요 3개 정도 이렇게 짝지어서 외워주시고요. 짝 지으세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건 심화 때 하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이 너무 길잖아.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근데 가끔 간부기출 같은데 요 블렌드 A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얘의 요게 가끔 조성비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성비 퍼센트를 조금 바꾸는 거야. 그래서 구성으로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저하고 같이 볼 거고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약제명과 화학식을 전체 다 알진 못하겠지만 일단 시험 문제 최근에 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는요, 여러분들 허용 설계 농도가 0.3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로 허용해 주는 게 0.3%만 허용을 해주는 거고 요게 0.4%가 되면 허용이 안 된대. 그러니까 0.4%가 되면 왜 허용을 안 해주냐면 사람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작은 게 위험한 거야? 큰 게 위험한 거야? 작은 게 위험한 거죠. 이게 작으면 위험. 크면 오히려 안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말.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요. 됐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제일 위험한 애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나온 것 같고, 아직 최대 허용 설계 농도 문제는 시험 문제 아직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여러분들. 근데 추후에 또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은 그냥 살짝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살짝만 보시고 요거
얘 제일 낮은 애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안전한 애도 있네요. 여기 제일 안전한 애. 40짜리도 있네요. 40짜리.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요런 애들 있죠. 나프3, FM200 요런 게 실제로 사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스거든요. 할론가스, 할로겐화합물 가스. 근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숫자는 나중에 외웁시다. 이거 지금 당장 외우지 마시고 일단은. 그래서 얘네 두 개 짝짓는 게 한번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솔직히 얘 몰라도 풀 수 있었어요. 이걸 몰랐어도 확실히 잘못된 게 있어서 풀 수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일단 처음에 뭐부터라고요? 구분. 얘가 할로겐화합물인지 또는 불활성 기체인지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런 것들 짧은 거 화학식 약제명하고 같이 한번 짝지어 보시고 설계 농도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 번씩 보긴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 번씩 보긴 하셔야 되고.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얘가 훨씬 잘 나와요. 요 4개. 얘가 이제 불활성 기체 계열이거든요. 그럼 지금 먼저 얘부터 외우십시오. 요거. 자, 이름이 01 그리고 100 541 55 이런 애가 있죠. 자,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질, 아, 이.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3개를 쭉 써요. 그래 놓고 이게 조성비를 뜻하는 거거든요. 자, 질소는 0%, 아르곤이 1이잖아요. 요 1%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가 100% 있는 거야. 아르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요. 100이니까 얘는 2개는 없는 거고 얘가 몇 프로? 100%. 됐죠? 됐죠? 또 여기 가보십시오. 541이죠. 그럼 541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왠지 질소가 50이고 아르곤이 40이고 CO2가 10일 것 같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오래 살아봐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8.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아셨죠? 앞쪽에 플러스 2 뒤쪽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대략 50% 대략 10%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요 50대 50인 거죠?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리를 하실 때 퍼센트가 이렇게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요 퍼센트로, 조성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됐죠?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부른대요. 아니, 아르곤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르곤, 질소로 되어 있으니까 니트로젠. 이 질소 영어가 니트로젠이거든요. 그리고 2개가 섞여 있으니까 5대5로 섞여 있으니까 아르고나이트. 자, 근데 요거 얘 이름이 뭐래요? 이너젠. 또는 얘네를 IG 다 해서 얘네 그냥 다 이너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뭐 명명법이나 이런 거와 얘가 잘 나오니까, 요 조성비가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허용 설계 농도가 43%니까 다른 애들보다 어때요? 크죠?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같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됐고요. 요거 43%도 같이 보시고, 자, 소화약제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구비 조건. 자, 제가 소독환 물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소화 성능이 기존 할론 소화약제보다 안 좋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대체 물품이다 보니까. 그죠? 유사하거나 또는 그보다 더 좋아야 된대. 유사하게 우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상이어야 된다. 소화 성능이. 그리고 독성은 낮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최대 허용 설계 농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그죠? 노엘이 낮아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노엘은 이게 최대 허용 설계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높은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으면 위험하겠죠, 그죠? 낮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앞에 가보면 여기 최대 허용 설계 농도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얘가 최대로 허용되는 설계 농도 값이다라고 해서 영어로 노엘이라고 얘기하면 돼. 밑에 가보면 나와 있죠. 최대 농도. 자, 근데 이게 또 허용 최소 농도가 있어요. 로엘이라고 해가지고 로엘.
low, low.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 정도 보시면 돼요. 아셨죠? 정의 정도 보시면 되고, 요게 최근에 기출이 됐죠. 환경 영향성에 대한 게. 오존층 파괴 지수 낮아야 되고요. 지구 온난화 지수 낮아야 되고요. 자, 얘가 뭐라 그랬죠? 대기 잔존 지수 또는 대기권 잔존 지수. 자, 물성, 물리적 성질이 좋아야 된대. 그래서 증기압도 괜찮아야 되고, C급의 적응성이 있어야 되고, 냉각이라는 것도 약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해 부식 있으면 안 된대요. 그죠? 그리고 싸야 된다. 적절한 가격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화작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화작용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할로겐 같은 경우는 기존 할론하고 비슷해요. 그럼 할론 소화약제와 똑같으니까 부질냉 그대로 오면 되는데, 이 중에 어차피 가장 큰 소화효과는 부촉매. 맞죠, 여러분들? 요 위에 요건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C급에서밖에 사용을 안 하겠죠, 얘도. 자, 근데 이 불활성 기체 있죠. 우리가 얘가 예전에 영조건소라고 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조건소 애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기체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촉매 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로겐 쪽은 부촉매가 있는데 얘는 부촉매가 없어요. 그래서 딱 요것만 질식냉각.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촉매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얘는 그러면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다 가능한 소화약제고요. 얘 있죠. 얘는 물리적 소화만 가능한 소화약제다.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요? 화학적 소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촉매 소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 소화와 부촉매가 다 되지만 얘는 뭐밖에 안 된다? 물리적. 왜냐면 연쇄 반응 차단 부촉매라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당연히 얘는 주된 소화약제가 소화효과가 질식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액화해서 저장하거든요. 근데 얘 있죠. 불활성 기체. 얘는 기체 상태로 그대로 저장합니다. 용기에다가. 뭐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인 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소화약제 장점 및 단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깨끗하다. 일반화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 능력이 우수하다. 증거 보존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얘가 낫대요. 그리고 얘 안 한대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비싸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싸다, 비싸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할로겐암이 뭐라고요? 불활성 기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막 많진 않죠. 심플해요. 내용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도 딱 정해져 있고. 자, 다음 내용이 이제 뭐예요? 분말. 근데 분말은 기본적으로 가스를 내가 뿌렸을 때 얘는 미세한 고체 분말이 나가서 불을 끄는 거죠. 미세한 고체 분말. 맞습니까? 얘가 이제 나가서 어떻게 보면 불을 끄는 건데, 분말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나트륨, 얘가 몇 종 분말? 1종 분말. 탄산수소 칼륨, 요게 몇 종 분말? 2종 분말. 제1인산암모늄, 요게 3종 분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미세한 고체이기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 밀어줘야 돼. 이거는 얘네들이 힘이 있는 애들이 아니고 약간 먼지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 먼지 같은 애들을 뒤에서 누군가가 야, 너 빨리 나가, 방어구역까지 나가, 불난고까지 나가 하고 밀어줘야 돼. 세게. 그죠? 그래야 얘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스가. 그래서 얘는 꼭 얘가 있어야 돼. 여기 가보면 질소가스, 요런 애를 따로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얘가 미세한 고체 분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혼자 먼지같이 돼 있는 애라 방어구역, 그러니까 불까지 나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얘가 정해져 있대요. 이 분말의 입도, 그러니까 입도라는 건 그냥 직경 크기인데 한 10에서 70 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이건 소화약제니까요. 가연물이 아니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된대. 그래서 적절한 입도가 있대요. 이렇게 요 정도? 한 20에서 한 25 마이크로메타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리고 소화약제 종류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이거는 제가 공부 편하게 하라고 여러분들 넣어 놓은 거니까 뒤에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뒤에 본문에 가보면 얘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정리를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는 걸로 정리할 때 나중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비조건 나와 있어요. 구비조건. 분말 소화약제는 얘가 우수해야 된대. 그러니까 뭐에 견뎌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가루잖아요. 그럼 이게 습기와 만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굳어요. 굳는다. 그래서 내습성이라는 걸 둬야만 얘가 딱딱하게 굳지 않는데, 습기와 만났을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김 같은 거 먹으면 그 안에 뭐 있어요? 방부제 같은 거 있죠. 방부제. 그것도 방습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습성이 우수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 유동성이 좋을 것. 불까지 잘 나가야겠죠. 유동성이 좋을 것, 유동성. 비고화성일 것, 고체가 되면 안 된다. 굳지 말아야 된다. 자, 미세도가 어때야 된대요? 적절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아까 20에서 얼마요? 25. 그죠? 그리고 겉보기 비중이 일정해야 된다. 이게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분말 입자가 어떤 건 이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어떤 건 요만하고. 안 된대요. 어때야 된대요? 일정해야 된대요.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된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요? 소화약제 종류 및 성상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분말의 가장 큰 소화효과는 뭐래요? 부촉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식이나 냉각이 있어요. 분말 소화약제 소화효과에 가보면. 근데 질식 냉각보다는 우리가 부촉매를 주 소화효과로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일종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요, 주 성분 나와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 또는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분말이잖아요. 고체 분말이잖아요. 그럼 이 고체 분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얘네들이 먼지 형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두 개가 예를 들어 1종과 2종이 섞였대요. 그럼 두 개가 다른 거니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얘네들이 같이 있는데 얘네들을 내가 1종이 뭐고 2종이 뭔지 보고 싶대요. 근데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쳐다봤을 때 얘네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색이 들어가 있어요. 착색을 해놔. 그래서 착색. 구분이 쉽게. 종류가 다른 분말들은 그래서 이 착색을 하는데 무슨 색으로 착색을 한대요? 백색. 아셨죠? 1종 분말은 무슨 색? 백색. 요거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거기 밑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열분의 반응식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열분의 반응식. 자,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는데, 보기 전에 여기. 요것도 중요한 거죠. 얘는 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왜냐면 A급을 못 끌 거면 일반화제를 못 끈다라는 건데. 그럼 우리 쪽에서 사용할 이유가 하등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급 안 됩니다. K급. 자, 요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일종 분말에 무슨 효과가 있다? 비누화 효과가 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1차 분해 반응식과 2차 분해 반응식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열분해 반응식과 2차 열분해 반응식.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뿌리잖아요? 분말을. 그럼 얘가 온도가 한 270도 정도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나온대요. 850도 정도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나온대요. 근데 2차는 보지 마시고 요 정도. 1차 정도. 아셨죠? 그러면 얘가 열분해가 돼서 270도에서 열분해가 돼서 오른쪽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탄산나트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탄산나트륨, 요 나트륨에 의한 부촉매 효과라는 걸 가지고 또 불을 끄는 거고, CO2나 H2O 나와 있죠. 자, 요거 꼭 보십시오. CO2, H2O가 나와요. 일종 열분해가 되면. 그럼 얘네들에 의한 냉각이나 질식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한 뭐 흡열까지 있고, 흡열. 그러니까 냉각이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부촉매, 질식, 냉각 다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비누화 효과 추가로 있는 거죠, 일종은. 자, 그리고 이 2차 열분해 반응식에 가보면 얘 몇 도래요, 지금? 850도래, 850도. 그러면 갔을 때
오른쪽에 가보면 요 정도 동그라미 치시죠. 나트륨, CO2, H2. 그죠? 이런 애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요게 하나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고칠게요. 요거 빼주십시오, 요거를. 됐죠, 여러분들? 그래야 분자식이 맞아요. 요거 빼주십시오. 2를 빼주세요, 2를. 자, 그래서 이게 만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열분의 반응식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열분의 반응식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수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의 개수가 같아야죠. 항상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지금 보세요. 나트륨이 2개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여기 전체 가로니까. 그럼 나트륨이 2개니까 2개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수소가 2개죠. 수소가 2개니까 여기가 또 2개네. 나온 게. 탄소는요. 2개죠. 탄소 하나, 둘. 오케이. 자, 2, 3은 6. 셋, 둘, 하나. 6개. 이걸 맞춰보는 거야, 그냥. 내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맞죠,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트륨이 2개래요. 2개. 그리고 수소가 2개가 들어가야죠. 2개. 탄소가 2개여야죠. 탄소가 여기 가보면 앞에 2 붙어 있으니까 2개. 산소 6개. 하나, 4개니까 5개, 6개.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죠. 요거를 잘 보시라고. 그래서 소화효과에 가보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부촉매, 질식, 냉각. 얘네들 냉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흡열이 얘네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잘 보시라고. 일종은 비누화. 그래서 기름이 뭐와 만났을 때, 나트륨과 만났을 때 거기서 뭐가 형성이 돼요? 얘가 형성된다 그랬죠? 뭉게 뽀고 비누 거품이 형성된다. 그 비누 거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면을 덮는 거죠. 식용유 유면을 덮어서 불을 꺼주는 것. 됐죠? 네, 읽어보십시오. 비누화 반응이 뭔지 읽어보시고, 분말은 고체다 보니까 위를 덮는 효과, 피복 효과도 있대요. 피복 소화. 자, 장점 및 단점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여기 보시면 가격이 싸다. 그리고 B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다. 그리고 K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지만 단점이 너무 커요. 단점이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분말은 대부분 재착화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불꽃을 딱 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 가연물에서 다시 불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셨죠? 그래서 1종 분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1종하고 2종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2종에 가보면 얘는 1종 분말 소화약제를 우리가 나트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탄산 나트륨. 얘를 얘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탄산수소 칼륨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기 가보면 색상 및 적응화제. 아까처럼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종은 백색이었죠. 담자, 담회. 이 담자가 약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약간 고구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어두운 회색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2개 다 보고 가십시오. 자, 그리고 BC급. 가능하답니다. BC급이 다 가능하대요. 근데 A가 안 되죠. 가장 큰 단점이라고요. 자, 열분의 반응식에 가보면요. 요것도 여러분들 요거 지워주십시오. 요게 잘못됐어요. 산소 몰수. 요거 O 지워주시고. 자, 1차만 보자고요. 1차. 그럼 여기 오른쪽에 가보면 얘가 나와요. 그럼 탄산칼륨이 나왔으니까 요 칼륨 이온에 의한 부촉매. 됐죠? 요거 있고요. CO2H2O에 의한 질식 냉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해보세요. 또 요거 개수 맞추기 해보면 개수가 또 맞을 거예요. 좌측과 우측의 개수가 또 맞을 겁니다. 자, 소화효과. 2차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소화효과 칼륨 이온의 억제. 요 억제가 부촉매입니다. 부촉매. H2O, CO2의 질식. 그리고 그거에 의한 냉각, 피복. 자, 장점. 1종보다 좋대요. 소화 성능이. 1종보다 좋습니다, 얘가. 근데 이 소화력 비교 있죠.
소화력 비교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A급 화재의 적응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1종과 2종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열분해 시에. 뭐가 나옵니까? CO2와 H2O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요거는 특징 잡아서 잘 알고 계십시오. 1종과 2종은 열분해 시에 이산화탄소와 뭐가 나온다? 물, H2O가 나온다. 이런 것들. 됐죠? 그래서 1, 2종 정리하시고 자 이제 3종인데 이 3종이 제일 중요하죠. 왜요? 3종이 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1, 2종 분말 정리했고요. 그리고 뒤쪽에 다음 시간에 3종 분말하고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거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시설론으로 또 다음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여러분들 할게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